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시장의 상승과 함께 오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FSD 자율주행이 유럽에 진출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나스닥이 1.51% 상승하면서 16,000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여기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3월 들어서면서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파월 연준의장이 이번 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었는데요. 그러한 기대감이 현재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어제는 하원에서 연설을 했고 오늘은 상원에서 연설을 했어요. 오늘 연설이 좀 더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크로 데이터를 더 봐야 된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오늘 어느 정도 속내를 드러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다. not far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상당히 근접해서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올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신을 오늘 좀 심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다른 매크로 굵직굵직한 지표는 없는 가운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매주 나오는 수치죠. 21만 7천 명으로서 전주와 동일하며 시장의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는데, 자, 아직도 20만 명대 초반이라는 건 뭐 상당히 고용 상황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좀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청구자 건수도 뭐 25만 명대로 좀 넘어서고요. 좀 경제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좀 더 금리 인하 빨리 올 수도 있겠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금리 인하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차량이 더 잘 팔리려면 할부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기준 금리가 떨어지면 할부 금리도 내려갈 수 있죠. 현재 자동차 미국에서 할부 금리가 6%대를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대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파월 연준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6월달 금리 인하 확률 좀 더 올라갔습니다. 자, 어제는 70%대 초반이었는데 오늘은 75%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금리 인하 저희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상반기를 잘 버티면 하반기에 이러한 호전되는 매크로 상황과 함께 좀 더 나아질 주가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이버 트럭도 좀 더 판매량을 늘리면서 실적의 보탬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국 시간 금요일 저녁 프리마켓 때 2월달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전월에 발표되었던 1월달 비농업 고용지수가 30만 건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이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 반응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1.2% 오른 178.6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2월 달에도 175불대를 바닥으로 해서 반등세를 보여주었던 테슬라인데요. 오늘은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과 함께 다소 반등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좀 주가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1분기 인도량 예상치도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 EPS마저도 지속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반등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를 통틀어 봤을 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싼 가격임에 틀림없어요. 하반기에 있을 금리 인하와 함께 테슬라 주가는 하반기에 그래도 200불대를 한번 넘어가 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네피셜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유 자금으로 담담하게 조금씩 추매를 진행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주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테슬라 투자자님들의 기분도 안 좋을 건데요. 기분 좋은 영상이나 보면서 어쨌든 좀 시간을 잘 흘려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사이버 트럭의 영상인데요. 정말 험준한 이런 계곡길을 사이버 트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거의 뭐 90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험준하고 높은 경사가 높은 이 각도를 사이버 트럭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죠. 웬만한 차들은 이런 데서 전복이 된다라고 해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지역은 유타주에 있는 헬스 리벤지라는 지역의 핫터브라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뭔가 뭐 목욕탕, 온수 풀처럼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지형이 좋지 않은데 사이버 트럭이 이를 통과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지금 움푹 패인 곳을 강력한 힘과 안정감으로 이겨내고 있는 사이버 트럭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계속해서 미국 유명 인사들이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도심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이렇게 오프로드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테슬라가 직접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금 같은 영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타게 하시기 바라겠고, 테슬라의 단기 펀더멘털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시점이 분명합니다. 금주 수요일에 기가 베를린 근처 변전소에 화재가 있었죠. 불칸 그룹이라는 곳에서 테슬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를 했다라고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2월달 춘전 연휴가 길어지면서 그리고 미국 프리먼트 공장의 모델 3 업그레이드의 램프업이 좀 늦어지면서 1분기 인도량이 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6만 5천 대를 예상을 했지만 금주에 테슬라 IR 담당자와 면담을 했던 게리 블랙의 경우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을 42만 5천 대까지 낮춘 상황이에요. 자, 아직까지 월스트리트 그러니까 기관들의 예상치는 47만 4천 대입니다.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리 블랙의 예상대로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에 충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이미 소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 1분기 인도량이 발표될 4월 초순 전까지요. 많은 기관들이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예상치와 2024년 전체 인도량 예상치를 낮출 예정에 있어요. 자,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3월달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변전소 화재에 따른 기가 베를린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것 역시 테슬라 인도량 예상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일단 게리 블랙이 예상하고 있는 42만 5천 대 1분기 인도량 예측치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기가 베를린은 3월 17일까지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생산 중단으로 테슬라 약 모델 Y 9,000대가 생산이 지연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 충분한 테슬라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펀더멘털이 단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의 주가를 목표가를 345불에서 320불로 낮추면서 지속해서 자동차 수익이 떨어지면은 테슬라 주가 막 100달러에 근접할 수도 있다. 베어 케이스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도 경고를 한 상황이죠. 다만 올해 AI 데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의 주가 분위기는 좋지 않고요. 단기적으로 뭐 크게 회자될 만한 그리고 큰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만한 그런 호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크 인베스먼트의 돈나무 누나는 계속해서 테슬라 추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제는 한 8만 주를 매수를 했고 어제는 또 6만 4천 주를 매수한 아크 인베스먼트입니다. 아크 인베스먼트는 파괴적 혁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장기 투자를 하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AGI 즉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출현을 빠르면 2년 만에 늦으면 6년 만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챗GPT와 같은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정말 2년 만에 그러니까 2026년에도 AGI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general이란 말이 있는데 일반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AGI는요. 인간과 같은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AI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고와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약할 때마다 이렇게 추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 AGI가 가장 많이 쓰일 곳이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어떠한 노동을 맡기더라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현재 전기차 시장만큼의 영향력을 떨쳐 볼 수 있다면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현재 주가보다도 정말 많으면 70배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계산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산 때문인지 계속 추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옵티머스의 발전 정말 눈부십니다.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듯이 개발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비트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시제품이 나온 것도 없죠. 테슬라 생산 현장에 먼저 투입될 수 있는 정말 시제품이 나와야지만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올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이게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테슬라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실제 활용되는 모습이 나오면 주가가 한 번에 껑충 뛰어오를 수 있겠는데 자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나 게리 블랙의 이렇게 약화된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관련된 얘기들이 더 주가에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 분위기는 상반기 내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만약 올해 테슬라 주가 분위기를 크게 반전시킬 만한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 FSD 자율주행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 베타가 유럽에도 이제 출시할 수 있다, 런칭할 수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온 UN 유럽 경제위원회의 규정 업데이트를 보면 공식적인 유럽 출시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이렇게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UN 규정에는 유럽의 도로에서도 FSD 베타와 같은 첨단 운전 보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전까지는 뭐 가속이라든지 추월이라든지 뭔가 AI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항상 차량에 운전에 참여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요구는 하고 있네요. 어쨌든 법률안이 좀 개정이 되면서 좀 더 진출이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 스코프님에 따르면 아마 2024년 10월부터 유럽 내 몇몇 국가들은 FSD 베타 사용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해요. 일단은 유럽 지역에서도 테슬라가 비밀리에 FSD 베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은 이제는 뭐 한 10월부터는 공식적으로 FSD 베타가 출범을 하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정말 큰 뉴스가 될 것입니다. 세계 3대 전기차 시장 중에 하나인 유럽에서 FSD 베타가 실현이 되면 당연히 뭐 구독료라든지 FSD 소프트웨어 수익이 상승할 수 있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시작이 되어야지 유럽에서도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크 인베스먼트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올해 연내 유럽에 FSD가 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FSD 로보택시 사업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상해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은 쾌조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도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고 주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중국 역시 최근에 뭐 공매도를 중지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주가가 가장 뭐 경제 선행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국 경제의 회복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실제로 회복 중이라면요, 테슬라가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어요. 테슬라는 현재 뭐 중국 내 1성급 도시들, 뭐 베이징이랑 상해와 같은 도시들에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성급, 3성급 도시도 테슬라가 더 판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아직까지 테슬라 차이나는요, 그 판매 네트워크가 다른 뭐 전기차 플레이어 니오나 리오토보다도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더 많은 이유는 역시나 이 탁월한 제품 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기사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더 구한다는 채용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주로 딜리버리 팀에서 스텝을 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수요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수요에 문제가 있으면 딜리버리 팀에 사람을 뽑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더 채용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테슬라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높아진 금리와 사람들의 어느 정도 주머니가 좀 얇아지면서 테슬라 차량 판매량은 늘어났지만 차량 가격은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EPS가 하락을 했는데요. 뭐 상반기 내에는 이를 좀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EPS가 계속 떨어지는 한 리얼 치킨보이님도 얘기를 해주시고 있지만 기관들의 테슬라 평가 역시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들은 대부분 이 넘버스 숫자가 찍혀야지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요. 좋은 투자 의견도 낼 수 있어요. 계속해서 FSD라든지 옵티머스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역시 시간이죠. 최근과 같은 단기 수익률을 무시를 하고 오히려 조금씩 더 추매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크게 올랐듯이 테슬라의 AI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넘버스 숫자가 찍히면서 빛을 볼 날이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아직 기관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FSD의 발전 속도인데 버전 12만 하더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최근 12.2.1 버전은 유턴도 하고요. 물 웅덩이도 회피하고 좁은 공사 구간도 통과를 하고 주차도 시도하고 5차선을 한 번에 가로지르면서 좌회전 차선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덕성 와이프가 안전하다라고까지 여기고 있네요. 자, 연내 특히 상반기 내에는 자, 이러한 완벽한 좀 더 발전된 FSD가 북미 한 40만 명 이상 고객에게 와이드 릴리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이 나오면 어느 정도 반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테슬라 주가는 현재 3년간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3년 전에도 170불대였고 현재도 170불대예요. 테슬라는 현재 최근 3년간 차량 판매는 3배 이상 증가하고 FSD 기술은 엔드투엔드 AI로 발전을 했죠. 옵티머스도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팩은 이제 이익률이 25%대까지나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주가는 제자리라는 것을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에 이제 들어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계속해서 3월 말까지, 그러니까 1분기 인도량이 나오기 전까지 이 기관들의 테슬라 평가 절하가 있을 수 있고요. 실제 1분기 인도량이 발표되면 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3월 말까지 계속해서 예상치가 떨어지면서 4월 초에 실제 인도량이 나오면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면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자, 아직까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게 맞습니다. 상황은. 자, 그래도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향후 좀 한 2, 3년을 최소한 내다보고 투자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담한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